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을 학습하게 되셨죠? 제 이름은 이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하게 될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고 어떤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과 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 강좌는 온라인상에서 25분가량의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심화학습 또는 향상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제를 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화학습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전차시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그 문제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는지 강의 일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총 15주차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강의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과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학습으로 병행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합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학습은 온라인 학습을 먼저 선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플립드 러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1주차에는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시스템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그 특성 그리고 구성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춰야 할 소양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주차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과정,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전체적인 절차를 우리가 수명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또는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라고 해서 SDLC라고 하는 말로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 SDLC에 대한 다양한 성분들에 대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심화학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시스템이란 게 뭐길래? 시스템은 하드웨어 시스템이 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든 거의 유사한 과정을 가지고 거쳐서 완성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현 또는 개발하게 됩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죠. 즉 그 시스템에 반영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조사를 하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요. 설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그것을 개발하거나 구현해야 되겠죠. 그죠? 구현했어요. 구현하면 그 구현한 제품이 완전한지 소비자 즉 요구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평가하면서
도출된 또 다른 보안 사항들을 다시 반영시켜서 완전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로 개발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요구자에게 수요자에게 전달하고 수요자가 사용하고 운영하면서 또 사용 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수명 주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차에는 코드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결국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현되겠죠. 실행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드를 설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만들 것인가 하는 코드의 종류, 사용되는 종류,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오류에 대해서도 요 3주차에 학습을 하게 되죠. 이제 4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면요, 당연히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모을 것이냐, 데이터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CPU를 시켜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된 결과를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 놓기도 하지만 또 사용자에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떤 형태로 출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출력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돼야 되는 그런 그 문제죠. 그래서 이 3주차에는 입출력 설계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입력 설계, 입력 폼에 대한 얘기를 주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5주차에는 출력 설계라겠죠. 이것은 이제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되돌려 드릴 때, 이럴 때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보기가 편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서는 보통 출력을 했을 때 보고서 형태로 출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주차에는 파일 설계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입력 장치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또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일 형태로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의 유형, 즉 종류에 따라서 파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설계의 기본에 대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설계라는 절차나 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사실 그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라는 것은 일을 처리하는 순서, 처리하는 절차,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시간적인 일을 실행해야 할 순서를 시간적으로 나열하죠. 시간 순서에 따라 거의 대부분 나열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들을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겠죠. 그럼 처리할 때는 다양한 요소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이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대기해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이 프로세스 설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7주차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가지고 8주차에는 중간고사 지필, 필기고사로 여러분들 총 정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시스템을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분석 도구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분석할 것인가 예비 계획을 세우고 그 예비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조사를 하겠죠. 그럼 조사 방법에 대해서 9주차에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10주차에 시스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본이 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구조적인 설계, 모듈 설계, 기능 설계예요. 이 세 가지 설계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가 끝났으면요. 이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즉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러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개발 비용,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11주차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12주차부터는 우리가 시스템 분석 설계에서 조금 이제 고도의 높은 수준의 그런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공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주차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적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구조적인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석과 설계를 나눠서 13주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 아주 세밀하게 학습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객체 지향 분석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모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사물을 객체로 지정을 해놓고 이 객체를 단위로 모든 일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방식인데요. 이 객체 지향 분석 설계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도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번 학기 강좌에 대한 그 종합평가를 기말고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기말고사는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시험 과목의 기출, 이미 출제가 돼서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종합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가 계획은요, 여기 이제 출석이 30%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출석은 전체 100점 만점 중에 20%만이 인정됩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강좌를 쭉 수강하시면 거기서 10%의 점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실 에 출석하신 점수로 10점 만점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프라인 강좌를 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강좌에 제공된 컨텐츠를 다 수강하시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사이버 캠퍼스로 접속하셔서 이 시스템 분석 설계 강좌의 온라인 강좌를 주차별로 빠짐없이 수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이 과제는 과정평가입니다. 그래서 매 주차별로 제공해드리는
심화학습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재소화해서 저에게 퀴즈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과정평가 수업을 어느 정도 소화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열의로 수업을 참여를 하셨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중간고사 배점 비율이 20%가 아니고 30%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배점 비율이 30%가 아니고 20%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을 가지고 기말 20점, 출석 20점, 그다음에 과정 30점, 중간 30점에서 총 100점의 점수를 배점을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을 여러분들이 점수로 취득을 하셔야지 이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는 거고요. 59점 이하면 이 과목 수강을 여러분들이 실패하시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에 대한 온라인 학습 요령,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취, 많은 성취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